됐어요? 네. 저희가 선물 거래와 선물 환율에 대해서 그 기초 지식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선물 환율이 이제 얘기했죠. 아까 그 외국인이 국내 채권 투자를 했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그 환율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미래 특정 시점에 자기가 환전할 환율을 미리 정하는 게 선물 환율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제가 배추 장수하고 김치 공장 CEO 관련 얘기를 좀 할 건데 오늘은 이 부분 강의 시간에 지난번 강의 시간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수출입 기업이 이게 그 미래 환율 변동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하면 노출이 되니까 지금 계약은 해. 지금 계약은 하는데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할 것을 약속하는 환율이 있어요. 그게 선물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컨대 수출 기업이 3개월 후에 받을 그 돈이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받을 돈이 달러당 1,1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그때 가봐서 하면 1,100원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 1,100원에 들어오는 그 달러를 팔기로 그냥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1,100원에 팔 수 있어요.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야 환율이 뭐 1,100원을 넘으면 손해를 보면 자기가 아예 안 했어. 아예 안 할 걸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내려가면 아 선물한 거래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받을 달러를 지금 시점에서 1,100원으로 확정해버리는 이런 거래를 선물한 거래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율 변동 위험에 자유로우니까 그런 건 좋지만 불리하게 작용하면 손해고 또 유리하게 작용하면 뭐 아유 그거 환차익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긴 해요. 그렇지만 자기로서는 확정한 그런 그 어느 수준으로 확정한다는 의미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의 선물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양국의 통화 차이,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5%고 한국 금리가 10%면 양쪽에 똑같이 돈을 놓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쪽은 5%, 이쪽은 10%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미국은 5%고 한국은 10%야.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그거를 똑같이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5%고 저쪽은 10%면 환율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1,152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금리 페리티론에 의해서 계산한 시기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자가 높은 쪽의 통화 이게 저금리 통화보다는 조금 더 환율이 올라가는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건 뭐냐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5%야. 얘는 5%짜리고 미국은 5%짜리고 우리는 10%짜리야. 근데 그 각각의 수익이 있어. 각각이 1년 동안 운용을 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환율은 아무래도 그 고금리 통화가 좀 불리한 그 교환 조건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환율이 오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그게 거꾸로 금리가 올랐다. 거꾸로 이제 우리가 5%고 미국이 10%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해보니까 이거는 1,050원으로 돼서 이거는 우리가 유리한 그 환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1,100원이었다가 1,050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우리가 배울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금리 페리티론이라고 하는데 이 금리 페리티론에 나오는 요 공식 요거는 우리나라 쪽에서 이게 외국이라고 치면 외국에서 운용한 거 이건 국내에서 운용한 거를 환산하는 환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금리 페리티 이론에서 환율이 어떻게 바뀌고 가는 얘기는 이제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차 환율, 매입 환율 뭐 이런 얘기는 다 했고요. 자국 통화 표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리라고 보고 환율 표시, 환율 뭐 이게 표시 방법 이런 건 뭐 별거 아닐 거고 이제 적어도 환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앞에 내용이 이렇게 외환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거는 이제 사과배 이론을 적용해서 충분히 이런 그 국제 수지가 흑자되면 외환의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고 하는 얘기를 사과배, 원화, 달러 요 기초 이론으로 가지고 적용을 하면 여러분 것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라고 지금 나오면 1200원, 1071원 그래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래 이게 사과 가치가 올라간 거구나 이게 원화 가치가 올라간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하시리라고 보고 충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 환율과 금리 평가에 의해서 페리티하는 부분은 양쪽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이 금리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이 된다. 근데 금리 차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고 뒤에 가서 이제 이 수학 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현물환 시장하고 똑같이 선물환 시장도 있습니다. 선물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외화의 공급 수요가 현물환에도 있는 것처럼 선물환도 외화의 공급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환 수요가 많으면 선물환에 대한 달러 환율이 선물환에 대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똑같이 선물 시장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보면 이제 이게 현물환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게 선물환이라고 치면 선물환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외화 가치가 올라가면 이 선물 환율이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외화의 매도가 많아. 선물환이 매도가 많아가지고 이쪽에 외화의 선물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이쪽에 선물하는 환율에서의 그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러면 환율이 하락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요거는 이제 10월 10일 강의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수학 레이트가 마이너스인 이유가 이쪽 외화의 선물 매도가 많아서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증권사 생명보험사의 그 자산운용 때문에 기인한다는 얘기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외화의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서 선물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 선물환도 그 시장이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할 건데 이런 얘기를 이제 외환 수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같이 걸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보완을 할 거고 이 빅맥 지수는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구매력 환율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평균 환율 제도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유변동 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은행 간 시장에서 여기서 외환 수급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이다라는 정도 했고요. 좀 기초 자료에 설명 충분히 됐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 얘기는 외환 이제 유동성의 공급이 되고 이런 환율 하락 부분 이런 얘기는 오늘 환율 기초가 했으니까 10월 10일 시장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외화를 많이 가져오건 경상수지 흑자가 어떻게 되건 적자가 어떻게 되건 또 외국인 투자가 어떻게 되건 간에 그런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뭐 은행 포지션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10월 10일 날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물학 매도 매입 이런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행위가 외환 시장, 사과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만 우리가 알아내면 그거에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10월 10일 강의에서 더 얘기할 건데 뭐 이것도 그래 뭐 이게 우리나라 쪽에 물건이 잘 수출이 돼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환율 하락 상승이 어떻게 되는 거를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과 배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J커브는 이게 환율 상승이 일어나면 바로 경상수지를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J커브라는 거는 이 부분이 가격으로 인해서는 처음에는 오히려 안 좋다가 가격이 이제 나중에 수량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이 무역수지, 네트 엑스포시거든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이런 부분에서 환율이 상승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거꾸로 J커브지. 거꾸로 J가 이렇게 생겼지만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생겨서 이게 J커브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환율을 그냥 그 외화, 달러, 원화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데 사과 배 시장으로 보고 사과 가격이 올랐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배 가격이 올랐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과가 원화다, 달러가 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요인의 앞에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외국인 투자라든지 은행의 포지션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올 거겠지만 그 중에 이게 외화의 공급인지 외화의 수요인지 원화의 공급인지 원화의 수요인지 이런 걸 딱 보고 원화 기준으로만 딱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다는 거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는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고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만 보시면 앞으로 환율을 자기 것으로 이건 상승, 이건 하락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굉장히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월 10일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